안녕하세요. 오늘은 NLP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NLP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장난감이나 여러가지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용도에 활용하게 되는지. 다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란 건 너무나도 오묘하고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NLP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변화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마음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퀘스천이 바로 NLP고 최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NLP의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개념을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거죠. 물론 자라를 보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라보고 한번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을 보고 계속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라보고도 놀라고 소뚜껑 보고도 놀라고 그래서 계속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불안하게 되고 무서워지게 되고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겠죠.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자라나는 것으로 놀랐는데 소뚜껑을 보고 계속 놀란다는 겁니다. 소뚜껑을 보면 굳이 놀랄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은 소뚜껑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라있냐 내 마음속에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자라인지 소뚜껑인지 확실하게 보자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보기도 전에 자라있냐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는 소뚜껑이라는 거죠. 소뚜껑이면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발표 불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상대방들이 쳐다보는 이 눈빛이 두렵다. 마치 나를 쓰레기처럼 쳐다보는 것 같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 저래가지고 발표 잘할 수 있겠나? 마치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본인이 미리서 지레 놀라서 그렇게 쳐다본다라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표할 상황만 되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비근한 예로는 이제 동아줄을 보고 뱀이라고 계속 놀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 이 모든 문제들이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리얼리티는 실제고 눈에서 보여지는 거, 바로 귀에서 듣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이게 확실한 게 리얼리티인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은 리얼리티에 준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고3 수험생이 대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자살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것이 리얼리티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리얼리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성적을 잘못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더 열심히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어떤 그 마음속에는, 자살한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고 마치 이 소뚜껑이 마치 자라있냐, 시험에 떨어지는 게 마치 죽어야 됐냐, 스스로의 어떤 최면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근데 다만 리얼리티를 봤을 경우에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P에서는 제발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단지 소뚜껑일 뿐인데 왜 당신은 놀라는 겁니까?
당신은 그렇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당신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오지 않는데 왜 당신은 매일 쫓겨가야 되고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뒤를 계속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지, 집에 도둑이 들지 않는데 왜 도둑이 들 거라는 잘못된 생각하에 항상 불을 켜야 되고 문단속을 10분에 한 번씩 확인해야 되고 또 집이 터지지 않을까 그 불안감에 가스통을 계속 확인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등등의 모든 문제가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그 리얼리티를 확인했고 아니란 걸 정확히 알았을 때는 그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NLP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리얼리티,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접근법,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LP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뭐 대인공포, 뭐 안면공포, 시선공포, 연단공포, 뭐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자신에게 여쭤보세요. 이게 리얼리티인지, 내가 정말 불안할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인지, 누가 정말 뒤에서 나를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건지, 누가 나를 정말 쓰레기라고 이렇게 발표 못한다고 쓰레기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 퀘션 한번 달아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의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늦잠을 잤어요. 그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밥 먹고 후다닥 하면서 지금 급하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하게 몰고 가다 보니까 옆에 차하고 접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은 이런 소리 하겠죠. 아, 오늘 아침부터 재수없네. 아,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아, 오늘 짜증나네. 그래서 계속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겠죠.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회사에서도 늦게 되고 꾸지람도 받게 되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여기서 긍정적인 의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겠죠. 왜 이게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고 나가지고 보험료 내야 되고 회사 상사로부터 욕도 먹었고 아침부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왜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야 하느냐. 거기서 긍정적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도를 찾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도 재발이 된다라는 거죠. 경각심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중에 회사를 조금만 늦게 되면 또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떠실지.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도를 당신이 찾으셨다면, 아, 조금 늦더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운전하자. 아니면 회사에 늦지 않게 확실하게 알람을 설정하거나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유롭게 이제 항상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의도를 갖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과속 난폭 운전으로